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네. 예. 오늘은 시장이 전반적으로 제대로 좀 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좀 쏠려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반도체 값이 계속 현물 가격이 올랐잖아요. 요즘 아침마다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드림 익스체인지 이렇게 올랐는데 왜 반도체 주식이 어제 빠졌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어제 못 오른 것까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네. 확실히 어저께 좀 미국 시장이 그냥 고만하니까 네. 우리가 좀 오르고 하는 것 같아요. 완전 디커플링이야, 그지? 네, 좀 디커플링 경향이 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올해 들어서 한국 증시는 나름 괜찮게 가고 있어요. 코스피는 1% 오늘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7% 상승했습니다. 네, 후반으로 갈수록 장이 좀 더 반등을 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은 개인이 코스피에서 7천억 팔고 코스닥에서 1,300억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샀는데요. 코스피에서 3,500억 샀고 뭐 기관도 2,600억 코스피에서 샀는데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1,400억, 1,000억씩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도 600억, 300억 정도씩 이렇게 샀고요. 반도체에 대해서 확실히 시그널이 조금 포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미 현물가 올라가고 고정가 올라가고 가격 인상도 랜드 가격 인상도 4월부터 한다라고 했는데 예. 현물가 인상은 뭐 요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DDR4 올라가는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야 이거 1.4도 깨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1.56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방금 보면 오늘 업데이트된 거면 1.58이야. 그게 네. 계속 올라. 오늘도 올랐어. 안 빠져. 위에서 이제 빠진 게 커서 많이 이제 갈 길이 멀긴 한데 그래도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러니까 연속으로 지금 일주일 내내 저희가 매일같이 이거 잠깐 보고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리면 올랐습니다.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오늘도 또 올랐습니다.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뭔가 쇼티지의 냄새가 납니다. 벌써요? 우리 냄새 빨리 맡아야 되잖아. 벌써 그 냄새가 나요? 개코로. 네. 예. 아니 G코로다. 네, G띠구나. G코로 제가 맡았습니다. 네. 우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빠르게 캐치 못하면 바로 잡혀 먹거든. 쥐들은. 그렇죠.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3월 달에 사실 밑에서 논 게 보름밖에 안 됐어요. 네. 3월 11일 날이 주가 저점이었는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한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누적으로. 네, 상당히 좀 빠르게 외국인들이 냄새를 먼저 맡고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삼성전자가 돌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시장 총 EPS 증가율이 상당히 될 거 아니야. 얘네가 뭐 예를 들어 이런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현물가 고정가 오르면 이익이 몇 천억 증가했어요. 뭐 이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몇 조 올라와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조면 뭐 코스피 이익이 총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영업이익 뭐 한 160조에서 200조 뭐 요 사이인데 얘 혼자서 몇 조 땡겨요. 이러면 전체 EPS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 전체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빨리 좋아져야 되는데. 네. 그리고 오늘 그 뭐 레거시도 이렇게 D램 가격 올라가고 하는데 HBM 쪽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중국의 이 H20 칩 있잖아요. 네. 네, H20 칩에 이 엔비디아가 이제 HBM3를 넣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HBM3 28단을 넣기로 스펙을 좀 변경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하이닉스한테 주문량을 좀 늘려달라라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용량이 늘어나잖아요. 그 전에는 96GB인데 HBM3 28단은 144GB라서 네. 몇 퍼센트 증가한 거예요? 한 50% 늘어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HBM 수요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국의 이 AI 투자 확대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알리바바에서 30조 원 수준, 그다음에 틱톡에서 한 15조 원 규모. 계속 이제 돈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걔네들도. 네. 네, 그리고 마이크론도 상당히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HBM3 12단 양산과 출하를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엔비디아 GB300용 이제 하반기에 이제 양산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HBM 벌써 12단까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이미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하고 삼성전자만 남은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아직 HBM에서는 두각을 못 드러내고는 있지만 레거시 반등에 힘입어서 주가는
그래도 하이닉스를 따라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애플도 드디어 이제 엔비디아의 서버를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AI 투자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기조를 유지했었는데 루프 캐피털에 따르면 수년 동안 방광 끝에 애플이 드디어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GB300 NVL72 이 시스템을 10억 달러 규모 주문을 했습니다. 네. 약 250대 정도의 하이엔드 서버이고요.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파트너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뭐 시리 출시 시리도 좀 고급 AI 기반으로 좀 더 탈바꿈되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인다라고 합니다. 쉬리가 잘 되면 저거까지 잘 될 건데 뭐 이렇게 눈에 쓰는 거. 아 그거 있죠. 비전 큰 거 비전 프로. 네, 비전 프로까지도 아마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긴 할 건데 쉬리가 되게 불만족스러웠어요. 자꾸 딴 소리를 해. 시리요? 저는 요즘에 빅스비 엄청 잘 활용하고 있어요. 네. 이게 생각보다 이 시리나 빅스비나 저는 이때까지 뭐 날씨 알려줘 이런 거밖에 잘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금씩 활용도를 넓혀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빅스비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하면서 뭐 일정 등록, 뭐 일정 예약, 뭐 알림 설정, 네. 뭐 알림 끄는 거, 키는 거 그냥 대부분 뭐 어떤 어플 켜줘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조금씩 사용도를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네. 네. AI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또 그 보여드렸듯이 네. 이제 그 우리 각도기 TV의 프로필 사진 그 4명의 그 캐릭터 있잖아요. 네. 이걸 넣고서 GPT한테 새로운 만화 내 거 그려달라 이런 걸 몇 번 요청을 했는데 재밌는 만화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뭐 바이오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쪽집게님이 그 이익 안 나오잖아 이런 이제 대사도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또 쪽집게님 생각이 났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쪽집게님 한번 특별 출연으로 한번 네, 모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떠나서 촉촉하게 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 GPT가 쪽집게님의 시니컬한 그런 모습들을 딱 포착을 했는지 네 그런 류의 이제 대사도 집어넣어 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한국은행에서 서학개미에 대한 경고가 나왔습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기술주와 레버리지 ETF에 좀 과도하게 편중 투자하는 게 위험하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중에 미국 주식 비중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국에 많이 쏠려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전체 거주자로 보면은 미국 주식 투자 잔액은 비중이 한 63%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확실히 훨씬 더 공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의 몰빵 수준에 좀 편중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좀 위험하다라고 했고 네. 단순히 미국 주식 비중 큰 것뿐만 아니라 종목이 특정 종목에 쏠려 있는 점 그리고 레버리지 ETF에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점 등을 좀 네. 꼽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블룸버그도 한국의 서학개미들에 또 경고를 했습니다. 요즘 이렇게 경고를 많이 받고 있어요, 서학개미가. 네, 특히나 이제 블룸버그에서는 뭐 테슬라나 레버리지 ETF에 좀 과도하게 투자하는 경향을 지적을 했는데 뭐 몇 가지 사례를 언급을 했는데 부동산 매도해가지고 미국 주식을 사는 경우 그리고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걸 담보로 빌려서 또 비투를 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을 좀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실제로 뭐 이런 사례 말고도 뭐 아이언큐라는 이제 양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 주주가 3분의 1에 달한다라고 하잖아요. 예. 상당히 좀 놀라운 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옛날부터 3분의 1이긴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좋아야지. 한국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전부 외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시그널 같은 게 있잖아요. 예전부터 항상 어떤 업종이 잘 나가면 그 업종에 대한 테마 ETF가 막 출시가 되면서 그렇게 그렇죠. 약간 고점을 형성해주는 시기로 작동을 했던 적도 많은데 네. 이번에도 뭐 한국 시장에 이제 서학개미 ETF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름이 서학개미 ETF. 그런 것도 있어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그리고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네. ETF를 만든 거라서 서학개미들이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주식의 특정 종목을 많이 산다. 그러면 그 ETF도 그 종목을 많이 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쇄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파생이잖아요. 근데 조금 부끄럽다 이름이. 나 그분 잘 아는 이거 만드시는 분 아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끄럽게 왜 이름을 만들었어? 나 괜히 내가 부끄러워지네. 정말. 네. 네. 부끄럽기 뭐 부끄러울 수도 있는.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가 뭐야 도대체? 난 너무 부끄러워. 좀 자제해 주시죠. 이것까지는 좀 그렇잖아. 그냥 미국 중심 미국 예를 들어 미국 핫 이런 식으로 하던가 하고 싶으면 좀. 확실히 이게 딱 연상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주식에 이제 포모를 느낄 때 예. 막 사고 싶은데 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네. 미국 주식 사고 싶어. 여기저기서 좋다는 거. 근데 서학개미라고 딱 있으니까 그냥 그거 사면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보시면 거의 한 8알에서 9알 정도 수준으로 메타버스 때도 그랬고요. 아 그렇죠. 거의 메타버스 때. 항상 이게 팔릴 때 나옵니다. 팔릴 것 같을 때 만들어요, ETF를. 그러면 그거를 만든다는 건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급 많아진 건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라는 말씀드리는데, 위험도 그만큼 증가했다라는 얘기죠. 사람이 없는 곳이 위험이 줄어들어 있어요, 보통은. 네. 네. 그리고 오늘 2차전지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2차전지는 사실 뭐 펀더멘탈 호재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 구강모 LG 회장이 배터리를 우리 그룹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의지 표명도 오늘 했었고, 그리고 LG엔솔과 델타 일렉트로닉스가 미국 주택용 ESS 시장 공략을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또 SNS에 업로드를 했는데 로보택시는 이제 6월에 미국 오스틴에서 시작한다라고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좀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에서 FSD를 공식 승인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돼서는 워낙 그 LG엔솔이 특히나 오늘 한 7%나 급등했거든요. 주가가 네. 워낙 바닥권에서 쭉 이렇게 인기를 많이 상실하는 상황이어서 네. 그런 작은 모멘텀에도 좀 반응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몇몇 기업에 대해서 저는 코멘트는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구리 선물 가격이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네. 소식도 좀 시장에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10,000 넘었죠? 네, 뭐 풍산도 오늘 많이 급등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칠레에서 이제 구리가 주요 생산지인데 공급 네. 중단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하면서 또 닥터쿠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NH증권에서는 이제 풍산의 이익 추정치를 상향했습니다. 네. 워낙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도 판가 연동해서 이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도 92,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방위산업 쪽으로 이제 포탄 쪽 실적이 많이 성장을 해서 방산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방산주들의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이 20배 정도인데 풍산은 한 7, 8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방산주도의 포탄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신동 사업으로 좀 평가받고 있다. 이런 리포트도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제일 들어오르는 방산주 중에 하나죠. 방산주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특히 자동차 업종도 더 상승을 했어요. 네. 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현대차는 같은데요. 관세 없다면서. 네. 그래서 아니, 대놓고 관세 없습니다. 현대차는. 근데 왜 현대차만 얘기해? 기아는? 뭐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보기엔 같은 건데 그냥 딱 집어서 현대 이렇게.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이제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일단 자동차에 상당히 좀 업황 호조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어제 현대제철은 많이 빠졌어요. 네. 현대제철은 이제 전기로 제철소를 짓는다 했잖아요. 전기로예요. 네, 그러면 그게 규모가 한 8조 원 가까이 되는데 유상증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유상증자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언급은 했지만 어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현금 흐름이 썩 좋은 건 아니었을 테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해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총리실과 기재부와 금융위에 좀 보낼 것이다. 네. 이런 언급들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부터 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언급들을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설득 강도를 좀 더 높일 예정인가 봅니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한덕수 최상목 체제 하에서까지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된다면 재가공 명의화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들을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방문해 보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 있을 때조차 이게 안 되면 다른 사람 있을 때는 더 안 될 거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 표명을 요즘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에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언급은 안 했지만 부작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언급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전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걸 표명을 하셨고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이제 SK 최태원 회장도 지금 타이밍에 상법 개정안을 꼭 해야 할까는 좀 의문이다 이런 부정적인 언급들을 좀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저출산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1명을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잖아요. 이 자본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장부가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PBR 1배 정도?
지금 PBR 1배 안 되고 0.8배 뭐 이렇게 하고 조금 요즘 올랐지만 0.8배 때는 0.9배 이러잖아요. 이건 따지고 보면 출산을 안 한 거랑 똑같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이런 거지. 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 이렇게 된 거고 외국으로 돈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본시장은 점차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사실상 소멸 과정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총 GDP 규모라든가 총 자산 규모와 금융 자산의 증가, 그다음에 토탈 자산의 증가와 한국 기업의 위상과 현재 주식시장의 규모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줄어든 거지 시장이. 그러니까 일부 소멸이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즘 그 노마드 투자 자문 관련 네. 그 책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005년에 노마드에서 보낸 연간 서한 중에 네. 포트폴리오 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그 시절부터 이렇게 글로벌 투자를 많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2005년인데 미국 비중은 한 28% 정도 있고 호주 비중은 또 20몇 꽤 있고 네. 영국 비중도 있고 한데 짐바브웨에도 투자를 했고 네. 이렇게 오스트리아에도 투자했고 너무 오스트리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도 투자를 했고 너무 동남아에도 투자했고 동남아 투자만 태국 같은 데 많이 했었죠. 태국에 투자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글로벌 관점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물론 이제 영어권 그런 공통점도 있죠. 짐바브웨도 뭐 영국의 식민지였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돈만 되면 좋은 기업만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디든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글로벌 관점이 확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외국인들의 매력을 느낄 만한 시장으로 좀 변모를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아유, 자금 그냥 무조건 들어와. 이미 높지만 상당히 들어올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는 거의 갈라파고스 정도 상황인 거죠. 안타깝죠. 아프리카보다 멀티플이 낮은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동남아보다도 낮고 아프리카보다도 낮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약간 저거죠. 마치 일본의 성주들처럼 그리고 필리핀의 몇몇 가문들이 모든 걸 잡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좀 보시면은 창업주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창업주들은 사업 보국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좀 넓게 보셔서 그래야 여러분들의 지분 가치도 2배, 3배, 4배 올라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